그 지난주에 목요일 날 노량진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친구 30살 먹은 친구가 2년 전에 합격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매년 찾아와요. 그래서 밥 사준다고.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밥이 먼저 선약이 돼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왔으니까 수강생들한테 이제 합격생이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쭉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기 공부한 경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하나만 쭉 계속 파고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이 모의고사 이런 거 쳐버리면 거의 합격 점수가 거의 안 나왔었대. 시험장까지 가기 전까지.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고 했는데 시험장 가서는 너무 좀 점수가 나와서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으라고. 자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 사람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수강생들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물어보고 뭐 공법은 어떻게 했느냐, 뭐는 어떻게 했느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셨었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은 시험장 가서 결정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30%는 그날 가서 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주관식이 아니라 뭐죠? 객관식이에요. 왜냐면 문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찍는 것도 그날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지금은 그냥 50점만 맞으면 50%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50 어떻게 또 맞추냐 했더니 다는 여러분이 이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는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제킬 수 있다는 거죠. 다 50선단 중에서. 그걸 이제 조금씩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됐다 해가지고 시험 나가가지고 100% 합격 가가지고 합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모의고사 보면 다 불안하고 다 잊어먹고 저게 긴가 아닌가.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상태가 언제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똑같아요. 조금 더 약간 더 많이 기억이 나고 조금 더 좀 안다는 그것뿐이지.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옛날에는 그 수석 합격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석 합격생도 거기 가기 전날 전국 수석 학원 수석이 아니라 옛날에는 전국 수석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막 주고 그랬어요. 그 학원에서 금으로 돼 있는 거 금고리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광고를 하고 우리 학원에 왔더니 전국 수석했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저는 한 7명 정도 제 가르친 사람 중에서 전국 수석했었는데 그 친구도 또 맨날 그랬었어요. 시험 보기 전날 교수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됐어요 그 사람이? 전국 수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렇게 뭐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그죠? 뭐 하면 합격한다고? 개그.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면 합격한다니까요. 그것만 이렇게 계속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키시듯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 개근이 안 돼요. 아이고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거 언제 또 올릴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꾸준히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교만해서 공부 안 해버리면 점수 안 나오는 거죠. 한 번만 한 주만 이렇게 찢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매일 쳇바퀴 돌려서 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좀 실력이 올라가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의고사 뭐 보면 많이 상심하거든요. 절대 그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냐 모의고사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못 깨되면 지금 제가 모의고사 계속 내거든요. 50%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떨어뜨리려면 모의고사 어렵게 내면 다 떨어지지 뭐. 근데 쉽게 내면 이런 점수를 좋게 하려고 하면 쉽게 내면 다 점수를 맞는 거지. 그건 지금 선생님들 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랬죠. 과목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죠? 우리 2차 과목 중에서 지금 공식 보면 뭐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점수를 따야 그렇게 합격한다니까요. 지금 합격생들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 공법 점수 안 나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공법 안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서 점수를 조금 더 따야 돼? 중개사법. 거기서 좀 쌓아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해야 돼.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자, 근데 소유권 209페이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볼게요. 이전 등기를 보기 전에 오늘 그 나눠준 자료 있어요? 오늘 나눠준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눠준 이게 틀리기 쉬운 문제에서 제가 8번 나간다고 그랬죠? 8번 이렇게 나가니까
요거는 그 지적법 3번 나갔죠, 그죠? 등기법 이렇게 5번 나갈 거예요. 이건 자꾸 여러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세요. 그 1번, 지금 우리 보존등기 부분 봤죠? 1번 볼게요. 등기한이 돼 있잖아요. 미등기된 부동산에 과세관청이라고 돼 있죠, 그죠?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나 압류등기를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준다 이러면 X. 어디로부터 들어야 된다고요? 법원이요.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2번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그렇죠. 우리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다른 거 줬어? 본인은 제대로 갖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주고 자, 가졌어요. 자, 3번 볼게요. 옆 사람이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상대편은 적이니까 다른 거 줘도 돼. 근데 우리 절대편 같이 해야 돼. 같이 할게요. 자, 3번 미등기 토지라고 돼 있죠, 그죠? 지적공고상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있었잖아요. 그 이전받은 소유 명의는 국가명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X죠. 이전받은 자는 직접 할 수 있었죠. 다만 이제 개인으로부터 이전받는 안 되는데, 그죠?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할 수가 있다. 4번 토지대항의 최초의 소유자로 자기 명으로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유증이 있었죠. 그게 무슨 유증이다? 그렇지. 포괄 유증인데 특정 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없었잖아요. 4번 해당 부동산 5번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나오죠. 근데 무조건 판결을,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다? 보존등기 할 수? 그렇죠. 있다. 보존등기에서 판결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6번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한이 직권 보존등기 된 후 법원에 가처분의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된 것은 말소된다 안 된다? 그렇죠. 말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6, 7번 시장 군수 나오죠, 그죠? 군수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물 증명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토지다 건물. 그래서 시건방진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보존등기 봤고요. 자, 이전등기로 가볼게요. 209페이지에 가장 대표 선수가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죠, 그죠? 근데 거기 박스에 위에 보면 권리자가 누구죠? 매수인. 의무자가 누구죠? 매도인. 근데 한쪽에 안 가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따 다루기 하겠지만 판결 받아서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아까 여러분 요거 2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등기법은 판결 나오면 180조는 잘 안 나오니까 2가지. 아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었죠. 그럼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았죠. 확인 이해 형성됐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 안 가면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판결은 확정된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 그럼 뭐는 아니라는 거죠? 형성과 확인은 단독이 아니라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겠어요? 판결 나오면 2번 나온다. 보존등기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근데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그렇죠. 이행 판결만이죠. 확인과 형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에 등기하게 돼 있죠. 그리고 첨부서면으로서 이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검인 받고, 우리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우리 매매 목록 가져간다.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자, 부동산의 일부, 이게 부동산의 일부라는 건 방악한 안방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필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이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우리 갑구해주고, 나중에 여러분 소유권 이전액기는 다 갑에서 을로 가는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거. 그 소유권 이전액기는 언제나 무슨 액기? 주등기. 소유권 이전액기는 부기등기 하는 거 없어요? 뭐 상속이든지 유형이든 수형이든지 유증이든지 다 소유권 이전액기는 언제나 무슨 액기 형식을 해준다? 주등. 여기 1 다시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있죠, 그죠? 민법에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가 여러분 3가지가 있잖아요. 공이 있고 합의 있고 총유가 있죠, 그죠? 공유들은 개인들이 가진 것이고, 합의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고,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죠, 그죠? 거기 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거기 볼까요? 소유권이 여러분 일부가 이전된다. 일부가 이전된다는 것은 뭐가 넘어가는 걸까요? 부동산의 일부가 아까 넘어갔어요.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의 단독 소유를 이렇게 2분의 1로 갑을로 공유를 하든지 우리 2분의 1을 병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넘어가지 않는다. 분할하지 않으면. 분할하면 한 피지 전부가 되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그 이전할 때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을 이렇게 등기부에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특약할 수 있었죠. 그죠? 임의적 기록상으로 약지 보이기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요 나중에 보시면 요 분할 특약에 약정이 5년을 3년으로 약정의 변경 늦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요건 좀 종식 나누는데 우리 계약은 단독했어요, 공동했어요?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약정의 병이 듣기는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으로. 그리고 아까 그리고 갑에 우리 지분을 넘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4분의 3 중 절반을 넘길 수 있었죠. 그럼 전체 지분이 8분의 3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등기부에나 신청서에는 이렇게 가로쳐 놓고 전체 지분을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유일 때는 뭐가 있죠? 공유 지분. 맞죠?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저당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중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이 안 돼요. 무슨 권? 용의권. 예, 우리 10분의 3 전세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합의죠, 합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합의죠. 그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등기된다, 안 된다? 합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요. 그럼 합의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저당권 할 수도 없고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면 이렇게 합의, 잠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합의 지분인데 합의 지분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합의 지분 이렇게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가 합의자 중 일부가 이렇게 사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가 않아요. 뭐 되지 않는다고?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등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존 합의자로 이렇게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존 합의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합의 중에서 잔존 합의자 명의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우리 총유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총유는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총유죠. 노가 가지고 있는 땅? 종중. 그래서 우리가 종중이 등기로 갈 때 두 가지. 우리 신청인은 누가 신청으로 가죠? 대표자. 근데 그 땅은 대표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권리자 의무자는 이렇게 사단 대자인 종중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종중이 등기로 갈 때 첨부서류 있었죠. 그죠? 요 사원총회 결의서라는 게 있고 대표자의 인감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표자의 인감과 사원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일 때 필요해요. 뭐 할 때? 의무자는 것은 팔 때. 종중이 땅을 팔 때 종원들의 결의가 필요하고 인감도 의무자 걸 요구해요. 매도인권, 매수인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자,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 할 때? 취득하는 것은 권리자죠. 그죠? 취득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나 대표자의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X. 뭐 할 때만? 의무자. 그래서 그렇게 잡을게요. 자, 공유 지분은 사고팔 등기부에 공유 지분은 적힌다, 안 적힌다? 공유 지분. 적힌다. 근데 합의 지분은 적히지 않는다. 그럼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도 있고 저당권이나 상속되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용의권만 안 됐죠. 그죠? 근데 합의 지분은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총회에서는 이렇게 신청인은 대표자가 가서 신청하지만 권리자 의무자는 종중명으로 사단명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원총회 결의서나 인감은 종중이 뭐로 신청할 때 의무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책 한번 가볼게요. 자, 209페이지 보세요. 그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써 있죠? 네, 의 보세요.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 단 부동산 특정 일부는 이전되지 않는다. 자, 신청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될 때는 공유 지분을 신청서에 표시하지만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적는데 2번이 자주 등장해요. 공유물 특약의 약정의 변경 등기라고 써있죠. 그죠? 이건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이고 그리고 등기부의 기재 방법에서 갑의 4분의 3 중 절반 이전하면 전체 지분 8분의 3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넘기셔서 자, 보시고. 자,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도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었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용의권. 그래서 거기 일용이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예,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용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합의라고 돼 있죠. 의 보세요. 민법상 조합재산은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하는데, 자, 신청서. 자, 합의는 등기할 수 있지만 합의 뭐가 등기될 수 없죠? 합의 지분. 합의 지분은 등기할 수 없어서 합의 지분은 신청서에도 기록되지 않고 등기부에도 합의 지분은 기록되지 않고 합의라는 뜻만 적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도 않고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없다. 근데 그 밑에 4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일 때 상속인들은 지분 반환 청구권만 가질 뿐 합의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존 합의자의 합의라는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4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됐을 때는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을 처분한 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잔존 합의자 있죠. 그죠? 요 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서 이렇게 합의 명인 변경 등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6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에 총유라고 보세요. 총유는 지분이 없고 총유 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명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총유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갈 때 가져갈 첨부 서면에 그 3번하고 5번만 기억하세요. 자, 민법 276조에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뭐로 할 때? 그 의무자일 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번에 대표자의 인감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것도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모일 때, 그렇죠,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제공한다. 예,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냥 보시고, 자, 넘기셔서 이제 거기 여러분 그 212페이지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죠? 기출문제 있어요? 예, 볼까요?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자, 토지 합의자 갑을 중 우리 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죠? 그럼 특약이 없으면 갑의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라는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합의자가 일부가 사망하면 잔존 합의자 명의로 합의 명인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맞는 거고요. 자, 우리 종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자, 종중이 권리자다. 그렇죠. 종중이지 대표자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할 때는 농취증을 첨부하지 않죠. 그죠? 계약일 때만 농취증 첨부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저당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 있고 저당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5번에 합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합의자 중 한 사람이 다른 합의자의 돈으로서 자신의 지분, 합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합의 지분은 이전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합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212페이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그 보물 노트 한번 가볼까요? 결론 먼저. 지금 매매로 인한 그 3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보물 노트에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쭉 봤죠? 예, 거기에 그러면 그 2-1번에 공동 소유 등기 있었죠? 2-1번 있어요? 예, 공유 지분은 등기된다고 써 있죠. 합의 지분은 등기 안 된다고 써 있죠.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종중이 할 때 대표자는 신청에는 누가 가고? 대표자. 근데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죠? 사단, 재단. 그리고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 보세요. 공유물 분할 약정 변경 등기 할 수 있었죠. 이때는 전원이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공유 지분은 용의권은 안 되지만 저당권 이런 게 되죠. 그죠? 근데 합의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분은 등기되지 않다니까 보시고. 그럼 3번에 상속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상속은 언제 넘어오죠? 사망 시.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 공동, 단독. 우리 전원이 협의분할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오른쪽. 근데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근데 상속 등기 전이냐 후냐 따라서 우리 전이후경 기억나나요?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후에는 소유권 경전 등기.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가져가죠. 근데 상속인이 오른쪽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상속은 서로 알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인이 전원명을 할 수 있다. 요게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같죠. 그죠? 그 보존등기 위에 각하사 있잖아요.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할 수는 있다. 보존등기. 상속등기도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됐죠, 그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렇게 옆으로 읽잖아요. 그 읽는 게 해설이 되면 볼 필요도 없죠. 무슨 말겠어요? 근데 해설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좀 필수서를 찾고 필수서가 안 되면 지금 저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이거잖아요. 그럼 상속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죠? 아버지 재산이 아들 앞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언제 넘어온다? 사망. 등기는 처분해서 가죠, 그죠? 그럼 상속 등기할 때 데려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그래요, 단독. 근데 여기 중요했잖아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죠?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3분의 1씩. 그때 우리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허용해 주지? 안 해. 상속 서로 아니니까 전원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할 수는 있다. 전체가 다 등기부에 적히니까. 근데 자기 지분만 가서 할 수는 없다. 이게 소유권 보존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뭐 첨부정보,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 협의 분할할 때 전원의 인감인데 상속은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보세요. 상속 재산을 무슨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협의 분할. 우리가 세 사람이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갖지 말고 큰형님 2분의 1 주고 우리는 4분의 1씩 갖자라고 협의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분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서 협의분 때문에 전원의 협의분할서에 전원의 인감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예요. 다만 여기 이제 협의분할서가 공정증서로 등기소 올 때는 인감 필요치 않아요. 근데 이제 협의분할 때는 전원의 인감이 필요한데, 근데 이 협의분할의 효과는 아버지 사망 시에 민법상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근데 협의분할 시점이 상속 등기하기 전에 이전에 협의분할 했느냐, 상속 등기된 후에 협의분할에 따라서 등기 신청 방법과 원인 날짜가 좀 달라요. 신청 방법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 할 수 있었죠? 그럼 아직 이전 등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협의분할에서 소유권이 넘어온 것처럼 소유권 무슨 등기로 넘어오죠? 이전 등기로 넘어오고 사망일을 원인 날짜 적어요. 근데 이렇게 3분의 1씩 상속 등기해 놓고 협의분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협의분할 효과는 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지분이 처음부터 3분의 1, 3분의 1 적히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적게 되죠, 그죠? 지분이 원시적으로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치는 등기가 변경 등기했어요, 경정 등기? 그렇죠. 이때는 소유권 지분을 고치는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를 해가지고, 자, 우리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적고 사망인이 적혀있기 때문에 협의 분할을 원인 날짜로 적어요. 그래서 아까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 날짜가 사망일이에요. 상속 등기된 후 협의 분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그래요. 경정 등기고 협의 분할이 원인 날짜. 그래서 우리 암기했죠. 전이후경. 쇼트트랙 선수 전유경 있었죠, 그죠? 그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상속 등기된 후에는 소유권 경전.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요. 상속 등기 후 두 가지 나와요. 협의 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온다 이러면 XX. 또 이렇게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때, 그죠?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상속 등기된 후 협의분할 했을 때 소유권 경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본다니까. 두 가지 물어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속 등기 하기 전에, 그죠? 후에 협의분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러면 XX. 무슨 말겠어요? 상속 등기된 후 협의분할 때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요게 지금 이제 상속 등기 212페이지부터 나온 거잖아요. 써 있어요? 예, 신청해 보세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은 죽은 아버지죠, 그죠? 사망한 때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야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상속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근데 디귿에 상속인이 수일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든지 전원명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등기 원인은 상속수고 원인 날짜는 사망일입니다. 자, 첨부 서면에서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 갖다 주지만 단독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협의 분할이 한 상속 등기 전유경 써 있죠.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인 상속이 개시된 때 사망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등기의 목적 날은 소유권 무슨 있기 적고 이전 있기 됐고, 원인 날짜는 협의 분할이란 상속수고 사망일을 원인 날짜로 적습니다. 근데 거기 3번이 중요하죠. 상속 등기된 후 협의 분할.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도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 분할의 효과가 상속 개시일에 소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무슨 등기? 그렇죠. 경정 등기고 그 원인 날짜는 협의 분할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은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이 후경, 그거 하나 하고, 그죠? 자기 지분만 할 수 없다. 그럼 안 되는 건 다 메토 2호. 나중에 각하 사이에 다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지금 요거 앞에 보면, 앞에 거는 다 그대로 똑같이 다루죠, 그죠? 3장, 그냥 4장, 5장에 똑같이 나온다니까. 밑으로 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잠깐 가볼게요.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 2호에 있었죠, 그죠? 여러분이 어디냐, 이 189쪽 가보세요. 다음은 29조 2호에다 해가지고 쭉 각하사에 박스 쳐져 있죠. 응? 여기 지금 이제 강론 배우다 다 배우고 오는 거죠. 여기 지금 벌써 세 가지 배웠잖아요. 6번 볼게요. 6번 있어요? 일부 지분만에 아까 소유권 보존액이 돼야 안 돼요? 좀 전에 안 됐잖아요. 7번 보세요. 공동상속 일부만 자기 지분 상속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자, 여러분 9번 보세요. 아까 이미 보존액이 된 거 이중 보존액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보고 온 거잖아요. 소유권 보존액기하고 상속등기 해가면서. 맞죠?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책에 써 있는 거죠. 지금 앞에. 거기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보면 그냥 1, 2, 3장은 그대로 그냥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4장, 5장이 중요하죠. 자, 이제 유중으로 가죠. 예, 유중.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4페이지에 지금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있어요? 상속은 언제 넘어온다고요? 사망. 단독, 공동. 단거. 협의분할 때 상속인 전원 인감이 필요했죠? 근데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후에는 소유권? 현 등기.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갖다 주죠? 상속 증명서면 갖다 주고. 근데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1인이 전원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 지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2장 반짜리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 이 34페이지, 그죠? 그거 자꾸 옆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이 자꾸 2장 반이니까 자꾸 보면 여러분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저기 해설해 놓으면 그 해설지까지 줄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거 요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무슨 말겠어요? 그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거. 그렇게 볼 테니까. 자, 이제 유중이죠, 유중. 거기 유중은 유언에 의해서 의의가 나오죠, 그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민법에, 그죠? 근데 유중은 아까 둘 유중이 있었잖아요. 포괄 유중과 무슨 유중? 특정 유중. 포괄 유중은 비율적으로 주는 거죠. 특정 유중은 특정 지분을 주는 거, 특정 물건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때 요거 볼게요. 요 유중도 여러분 한번 요거 포물로도 한번 보고 갈까요? 결론 먼저 하면 좀 편하잖아요. 34페이지, 35페이지인가? 35페이지 있죠? 예, 유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단독이었어요, 공동? 포괄 특정 없이 공동이죠? 우리 공동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권리자와 의무자. 권리자는 수종자라고 써 있죠?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라고 써있죠. 자,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이 있네요. 그죠?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와요? 사망 시. 특정 유증은 뭐예요? 등기예요. 자, 원인은 사망이라고 써있죠. 근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 성취라고 되어 있죠. 니은 디귿이 많이 속여 나와요. 자, 상속 등기 하고 없이 넘어간다고 써있죠. 또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유류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류분을 침해하도록 각하한다, 수리한다. 유증은 단독이 했어요, 공동이니까 첨부 정보로 유언장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죠. 공동일 때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가져가요. 그죠? 근데 요게 조금 달라요. 자, 마담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 자기 지분만, 마담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자기 지분만 할 수? 이게 상속과 다르죠. 그죠? 위에 상속은 자기 지분만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마담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응?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가등기라고 나오죠? 가등기는 여러분 보세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고 그래요. 뭘 보존? 청구.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한다는 얘기죠. 유증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사망해야 청구권이 생겨요.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때는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유증에 의한 가등기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유증에 의한 가등기는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럼 요게 해설되면 뭐가 다 끝난 거죠? 유증이 끝난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설이 안 되는 부분만 찾아가면 되죠. 무슨 말겠어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유증은 아까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가죠? 사망. 특정 유증은 뭐 해요? 그래요. 등기해야 넘어와요. 자, 등기할 때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단독이다, 공동. 자, 여러분 할아버지를 유증자라고 하고요. 마담을 수증자라고. 할아버지 때 유언 집행자 나오거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들이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돼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그래요. 포괄 특정없이 다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죠? 아까 마담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마담은 서로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아르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각자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유증의 원인은 사망일자인데 유증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기한이 도래 있어요. 자, 마담이 할아버지한테 유언장 이렇게 써요. 야, 공인중개사 마담아 올해 시험 준비한다 뭐 열심히 해라. 내가 합격하면 10억 줄게. 와. 그러면 시험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조건 성취일이 원인 날짜예요. 조건이 있을 때는 무슨 말겠어요? 사망일이 원인 날짜가 아니고. 그리고 유증은 지금 공동이니까 뭘 갖다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꼭 갖다 줘야 돼요. 상속은 단독이니까 가져가지 않고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이건 봤죠. 할아버지가 미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할 수 있었죠.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유증은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괄 수증자가 미등기된 것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근데 요게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유증 재산은 마당 거죠. 누구 거라고요? 마당. 그럼 상속인이 말이에요. 돈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상속 등기 해놓고 마담한테 넘길까? 막바로 넘어갈까? 막바로 넘어가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상속기 어차피 마담 건데 내가 상속해놓고 300만 원 상속해놓고 마담한테 넘길 필요 없어. 그래서 상속 등기 이시 없이. 그래서 할아버지 유증자로부터 막바로 수증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 없이 넘어가고. 근데 이미 상속 등기 행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 막바로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넘어올 수가 있다. 그거 여러분이 많이 속어요. 그거 두 가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저거 지금 같이 하죠. 그죠? 그러다 내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 체크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은 계속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한 4번은 틀리는 것 같아요. 5번째는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같은 틀린 내용이.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까지 틀려요. 5번째 보면 안 틀려요. 그때. 그래서 그거 틀리는 것들은 꼭 체크를 해놓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가볼게요. 자, 유증의 가등기는 아까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청구권이 있어야. 근데 유증은 언제 효력이 있다고요? 사망해야 청구권이 생기니까 가등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망해 여러분 가등기를 받아준다니까. 할아버지가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받아주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류분이라고 있다고 했죠. 요거 유류분 몇 번 했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100억짜리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 할아버지 유언장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처도 싫고 자유도 싫고 김마담이 제일 좋다.
김마담한테 100억을 줌 이렇게 써 있네요. 아유, 100억 다 줘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96년도까지 준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할아버지 재산인데 뭐. 자기가 돈 들어가죠. 해서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쪽박 차는 거죠? 처자식이 쪽박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 상속 지분에 처자식은 2분의 1 주게 돼 있고 형제 자매는 3분의 1 주게 돼 있었어요. 처자식이 없으면. 그게 유류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유류분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할 수 있죠. 만약 처자식이 두 사람이 100이면 50억씩에 25억은 꼭 처자식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유류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침해했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모르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 침해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하시키지 않고 뭐 한다? 수리를 해줘. 각하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처자식이 찾아가요. 근데 이게 올해 지금 유류분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처자식은 가져가고 형제 자매도 가져갔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는 못 가져가게. 이 민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처자식만 가져가요. 이 처자식도 지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구하라 사건. 구하라 사건 알죠? 구하라가 돌아갔는데 그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이 맞으니까 자기가 유류분이 있다고 좀 가져갔어요 지금. 왜? 지금 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청회 하다가 지금 처자식까지는 못하게 그냥 처자식은 남겨놨고 그 형제 자매를 지금 이번에 못 가져가게 민법이 지금 개정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우리 그거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결론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더라도 그죠?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이제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쭉 써 있어요. 볼까요? 자, 책 보세요. 214페이지. 자, 종류. 포괄적 유증은 언제 넘어온다고요? 사망시. 근데 특정 유증은 뭐 해요? 등기예요. 근데 등기 신청분 볼게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불문하고 수종자가 권리자고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신청? 공동. 따라서 공동을 하니까 의무자이 뭘 제공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갖다 줘야 된다. 자, 등기 신청 방법. 마담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전원이 갈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원인 날짜. 원인은 몇 월 며칠 유증 쓰고 원인 날짜는 사망이 졌습니다. 다만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조건 성질이나 기한이 도래한 날을 적습니다. 자, 아까 미등기된 부동산은 봤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등기된 부동산에 여러분 기억리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이 틀려요. 아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거치지 않고, 그렇죠. 거치지 않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종자명으로 등기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됐을 때는 그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 상속으로부터 유증으로 이전 등기한다. 자, 유증의 가등기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는 청구권이 발생했으며 가등기를 뭐하지만 수리해주지만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자, 유류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하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자, 그 뒷페이지에 자, 유증을 정리하는 거 나와 있네 또, 그죠? 여기 다 보물 노트에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정리한 것 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유증은 단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단독이다, 공동. 공동. 수종자가 등기 뭐가 되고? 권리자. 유언 집행자들이 의무자가 됐죠. 그죠? 자, 포괄 중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시.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등기해야. 보시고. 오른쪽에. 자, 원인 날짜는 사망인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 성취 써 있죠? 상속 등기 있이 없이. 없이도 가능하고. 아까 상속 등기 이미 행해졌을 때는 그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하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자, 우리 등기필 정보로 등기필 정보는 공동이니까 제공한다고 돼 있죠? 자, 우리 마담 자기 지분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망 시에 생존 중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고 사망 시에는 청구권이 있으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럼 그 밑에 유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 유증에서요. 여러분 잠깐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좀 축제된 것이
아까 미등기된 부동산인지 등기된 부동산인지. 미등기된 것은 보존 느끼로 가는 거죠. 등기된 것은 이전 느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전 느끼를 배우는 거죠. 아까 미등기 보존 느끼는 보존 느끼 때 배웠잖아요.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 느끼 할 때 그죠? 포괄 유증한테 넘길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직접 보존 느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정 유증 안 돼 있었죠. 그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느끼 한 다음에 이전 느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요거 두 가지. 등기된 부동산은 포괄 특정할 거 없이 그죠? 상속 등기하고 하지 않고 막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상속된 행해질 때는 그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렇지?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 넘어간다. 그런 것들 주의를 해 주시고 예. 그 문제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얘기할 때 원인은 매달매체 유증 쓰고 연월일은 사망이 적는데 다만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한 날이 원인 날짜로 되어 있죠. 2번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적 유증은 전원에 갈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지분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네, 3번이죠. 특정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직접 수증자명으로 보존하게 할 수는 없죠. 특정 유증은. 말씀 알겠어요? 포괄 유증이 할 수 있었지. 네, 할 수는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유증으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의무자의 뭘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공동이니까 제공하고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각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수용까지만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 있죠. 이 수용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데요. 자 우선 결론 먼저 할게요. 여러분 보물 노트로 가죠. DP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물 노트 5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죠? 수용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공동이다? 단독이다? 그래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이에요. 관공서할 때는 촉탁인데 여기 중요하죠. 오른쪽에. 직권 말소한다고 돼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죠? 단 상속과 무슨 권은 아니다. 지역권 우리 상역 이렇게 하면 되죠? 원인 날짜가 재결일이 아니고 뭐야? 수용? 개시. 수용은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가지 안 해요. 그리고 협의 성립 확인서는 가져가고. 근데 오른쪽이 중요하죠. 재결이 실효됐다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수용이 무효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건 말소해야 되죠. 이건 단독 공동. 그래서 수용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단독 공동.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수용 단독.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이 무효돼서 이전 등기 된 거 말소해야 되지. 그건 단독 공동. 그건 공동이다. 다른 거. 이전 등기하고 말소 등기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용은 성질이 원지틱이라 그죠? 깨끗한 권리 등기 다 직권 말소하죠? 근데 뭐는 상속과 지역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자,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 자, 우선 결론 먼저 해놓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우리 토지 수용은 국가가 이 공익사업 위해서 뭐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옆에 갑에 있는 것, 토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존 등기 된 것을 국가가 이렇게 수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수용은 성질이 민법상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면 보존 등기 해야 되죠? 아까 미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등기의 연속성 위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로? 그래 이전 등기로 넘어오고 수용은 민법 187조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와 이 현대건설이 이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용 일자에 취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날짜? 수용 일자. 그래서 원인 날짜가 수용 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전 등기로 갈 때 수용은 지금 우리 강제적으로 뺏어가니까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입니다. 다만 이제 관공서가 수용했다는 촉탁이고 그리고 단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런 건 가져가지 않다. 그리고 원인 날짜는 재결이 아니라 수용 일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 등기 넘어올 때 수용은 성질이 원시되기라 깨끗한 권리를 넘겨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맺었던 권리들이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말해서 칠 거가.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 소유권 이전 느끼는 수용일 이후에, 자, 수용이 3월 달에 했죠. 그죠? 5월 달에 했던 수용일 이후에 행해졌던 소유권 이전 느끼는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수용이 빠르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 느끼 중에서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의한 소유권 느끼? 그렇죠. 상속에 의한 소유권 느끼는 누가 상속했는지 남겨놓기 위해서. 수용한 사람 재산이 맞지만 요 등기일은 직권 말소되지 않아요. 근데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들은 수용 당하면 물상대위, 보상금에 다 보호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수용이 3월달 행해진다. 그죠?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어떻게 말소? 다 직권 말소예요. 근데 그 수용된 토지로 해서 존재하는 무슨 권은? 지역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볼게요. 우선 먼저, 자, 우리 수용일 이후에 행해됐던 소유권 이전 느끼는 다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뭐는 직권 말소지 않고 상속.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죠? 저당권, 처분 제한 느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할 거 없이. 그죠? 이것들은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은 직권 말소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역권. 조금 이따 지역권 하겠지만, 자, 우리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갑이 자기 땅에 논물에 뭐를 심기 위해서 의뢰 토지에 이렇게 송수관을 매세를 할 수 있었죠. 그 이제 승낙이 있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승낙이 필요할 때는 요역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수용된 이 땅을 이제 요역지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쓸 수 있는 지역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 그냥 무슨 역이는? 상역이. 상이 뭐예요? 상속. 역은 지역권. 이 두 가지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 그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자, 아까 수용이 보상금이 닫히면서 수용이 무효가 됐어요. 그걸 재결이 실효됐다 그래요. 뭐가 실효됐다고? 재결. 그럼 수용이 무효된 거예요. 그럼 이전 이렇게 된 건 무효잖아요. 그럼 이걸 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단독 공동. 공동이 이제 수용을 당했던 사람이 의무자고, 저 수용을 당했던 사람이 권리자고, 수용했던 사람이 의무자여서 공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 꼭 세 가지 잘 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기는 어떻게 신청? 단독. 근데 재결이 실효돼서 뭐가 실효? 재결이 실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무슨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공동. 그렇죠. 그건 공동이다. 그리고 다 직권 말소하는데 뭐는 직권 말소도 않는다? 상역이. 상속과 지역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수용에 여러분 자주 또 등장해요. 그래서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책 보세요. 217조. 수용 나와 있죠. 그죠? 의의 방식 보세요. 수용이란 공익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강제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성질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방식으로 넘어옵니다. 자, 신청이. 자, 의무자가 협력을 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기업자가 어떻게 가서 신청? 단독. 다만 이제 관공서가 기업자일 때는 촉탁합니다. 자, 신청서 기록상 원인은 토지 수용 쓰고 원인 날짜는 재결이 아니라 수용 개시입니다. 첨부 정보로서 뭐 협의 성립 확인서, 보상 공탁 증명서면 갖다 주지만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여기만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왼쪽에 직권 말소되는 느낌 보세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느낌 직권 말소하고, 2번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격려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처분 제한인 가압류, 가처분 모두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오른쪽에 직권 말소도 아닌 게 있죠. 수용일보다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느끼나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했지만 수용일 이후에 격려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느끼나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느끼나 토지 수용일에서 이건 문화재니까 재결로서 남겨놓자 이런 것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용입니다. 그 뒤에 6번 있네요. 6번에 재결이 뭐 돼서 실효돼서 그럼 이전 등기 된 건 말소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말소를 합니다. 자, 그 밑에 기출 문제 하나 볼게요. 있어요? 네, 기출 문제. 자, 수용에 의한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 옳은 거 돼 있죠.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끼는 토지 수용의 재결서를 원인 증표 발견해서 사업 시행자들이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그건 맞죠, 그죠? 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끼 할 때 원인은 토지 수용 쓰지만 원인 날짜가 재결이 했어요. 수용 개시. 수용 개시이고 재결이 아니고 니은은 틀렸고요. 자, 우리 수용은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때는 농취증 가져가지 않습니다. 농취증은 계약일 때만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리을. 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죠? 등기하는 그 부동산에 의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 후 토지 수용 재결이 시효됐죠, 그죠?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단독 공동.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말소하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었죠, 그죠? 거기 그러면 그 옳은 것은 뭐만 틀렸죠? 예, 니은 디귿 틀렸나요? 예, 니은 디귿 틀렸고 기역 니을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그 진정명 회복은 조금 쉬었다가 진정명 해볼게요.